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헛된 것일까요? 당신은 평생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제대로 인정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승진은 다른 사람이 했고, 칭찬은 남이 받았고, 당신의 노력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허탈합니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남은 게 뭘까? 누군가 나를 제대로 알아주기는 했을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이것은 잘못된 욕심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산 만큼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누구보다 깊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30세에 자신의 대표작을 썼지만 20년이 넘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인정한 것은 60대가 되어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늦게 찾아온 인정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818년 쇼펜하우어는 30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 책에는 그가 평생 고민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책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을 이해하면 철학의 역사가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서평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계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동료 철학자들은 그의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쓴 책입니다. 그 안에는 세상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베를린 대학의 스타는 헤겔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일부러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헤겔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헤겔의 강의실로 갔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의를 포기했습니다. 30대, 40대, 50대.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은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는 관심이 없었고 학계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개 한 마리와 함께 매일 같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상이 위대하다고 믿었지만 세상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책이 인정받을 때까지 나는 참고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너무 길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6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생의 대부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평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1851년 그는 불옥과 보유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이전 책보다 읽기 쉬웠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제야 세상은 쇼펜하우어를 알아봤습니다. 60대 후반, 그는 마침내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의 책이 팔렸고 학계가 그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쇼펜하우어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30대에 원했던 인정입니다. 40대, 50대 내내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60대 후반에 찾아왔을 때 그는 기뻤을까요? 그는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인정받아도 이미 늦었다. 왜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다고. 착하게 살면 칭찬받는다고. 최선을 다하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향해 달렸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 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가족에게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되려 애썼습니다. 인정받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생각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어디서 오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장난이라고. 의지는 우리를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듭니다. 돈, 명예, 사랑, 인정.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얻고 나면 어떻습니까? 잠깐 기쁘다가 다시 공허해집니다.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뻤을 것입니다. 드디어 내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갔습니까? 며칠, 길어야 몇 주.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 이 인정은 끝이 없습니다. 한 번 받으면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중독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허무하다고 봤습니다. 이 인정은 외부에서 옵니다. 타인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은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칭찬하다가 내일 비난합니다. 이번에 인정하다가 다음에 무시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상사가 당신을 인정할 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바뀌면 갑자기 당신의 가치도 달라졌습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감사하다고 말할 때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무심할 때는 허전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타인의 평가에 달려 있으면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은 노예의 삶이라고. 타인이 주는 인정을 기다리며 사는 것.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것.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평가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인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도 처음에는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헤겔과 경쟁했고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인정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그렇다면 인정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타인의 평가는 왜 이렇게 불안정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대중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중이 진리를 알아보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중은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복잡한 것은 피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시대에 헤겔이 인기 있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헤겔의 철학은 당시 권력에 영합했습니다. 국가를 찬양하고 역사의 진보를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불편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라고, 세상은 허무하다고, 진보는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라고 믿는 것만 썼습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무시당했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옳은 말을 했는데 무시당한 적,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미움받은 적,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본 적.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잘못 살았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타인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흐린 것입니다. 대상은 표면만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평가합니다. 당신 내면의 진실, 당신이 쏟은 노력, 당신의 진심.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가는 늘 부정확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묻히기도 하고, 무능한 사람이 떠받들어지기도 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무시당하고, 요령 좋은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진실이 항상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대중의 인정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옳은가?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타인이 알아주든 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우물 속 샘물과 같다. 처음에는 흐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맑아진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혹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 자체입니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당신은 떳떳합니다. 쇼펜하우어는 60대 후반에 마침내 인정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상과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대의 쇼펜하우어와
60대의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30대 때 그는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명성을 원했고 영향력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인정은 허상이라는 것을. 60대가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철학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타인이 인정하든 말든 그것은 철학의 가치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찾아온 명성은 공허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성은 죽은 뒤에나 진짜 의미를 갖는다. 살아있을 때의 명성은 환상일 뿐이다. 그의 말에는 씁쓸함이 담겨 있습니다. 젊었을 때 원했던 것을 늙어서 얻으면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승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막상 승진했을 때 기쁨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이미 당신은 지쳐 있었고 승진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 누군가 당신을 인정해줘도 이미 당신은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역설이라고 봤습니다. 인정이 필요할 때는 받지 못하고 인정이 필요 없을 때 받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인정을 구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는 시간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떳떳한 삶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인정은 결국 더럽다고. 받아도 만족스럽지 않고 받지 못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인정 여부에 삶의 가치를 걸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살았다면 타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과정에서 당신은 떳떳했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견덕스럽습니다. 오늘 칭찬하다가 내일 비난합니다. 이번에 인정하다가 다음에 무시합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당신 스스로가 인정하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고 가족도 멀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대화하고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키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썼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그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타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찬사보다 현명한 한 사람의 이해가 낫다.
그런데 그 현명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이 당신을 인정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타인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볼까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은 당신 자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결국 인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정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인정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인정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인정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인정받았을 때는 잠깐 기뻤지만 곧 또 다른 인정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는 괴로웠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인정은 삶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20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시간에도 계속 글을 썼습니다.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당장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가 쓴 글은 진실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시간이 지나 빛을 발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들, 타인이 알아주지 않았던 노력들, 아무도 보지 않았던 진심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들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타인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타인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함은 동시대인의 인정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어쩌면 평생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살았다면 타인의 인정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정은 덤입니다.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없어도 삶은 계속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나는 평온하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갔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헛된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니라고. 인정받지 못한 삶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타인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30년을 기다렸지만 늦게 찾아온 인정은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인정 없이도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정은 덤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떳떳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진리는 우물 속 샘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흐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맑아집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 밤 스스로를 조금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